좋겠다는 기대를 밝혔습니다. 가장 양국이 진지하고 건설적인 분위기에서 협상을 하고 있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국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협상이 잘 마무리됐으면 좋겠다. 곧바로 백악관을 찾은 김 실장과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러셀 보트 백악관 예산관리국장을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뜻의 마스가, 즉 한미 조선 협력의 구체적 방안 등이 논의됐습니다. 이는 지난 7월 한미가 큰 틀의 무역 합의를 이룰 때 한국이 미국에 제안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미국 측도 한국과의 조선 협력에 큰 기대를 거는 모습이라 한미 협상에서 조선업이 핵심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We're trying to carve out a situation where U.S. shipbuilding can have a renaissance. We have the Koreans who have invested in the Philly shipyard. We have a couple of orders for LNG carriers there. 이런 가운데 한미 무역 협상 측면 지원에 나선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기자간담회에서 3,500억 달러를 선불로 빨리 내라는 게 미국의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과 만나 한국의 대미 투자 방식 등을 논의한 구 부총리는 실무장관은 이해하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경수입니다. 정부 합동대응팀이 캄보디아 현지 범죄 단지를 찾았지만 조직원들은 이미 도주했고 범행 흔적과 쓰레기만 남아 있었습니다. 캄보디아에 구금된 한국인 2명은 오늘 국내로 송환됩니다. 황다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거대한 철문 사이로 정부 합동대응팀 차량과 캄보디아 당국자를 실은 차량이 들어갑니다.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 외곽에서 차로 1시간 정도 떨어진 대규모 범죄 단지 태자 단지입니다. 정부 합동대응팀은 캄보디아 측과 함께 이곳을 찾아 현장 점검을 벌였습니다. 건물 안으로 들어가자 먹다 남은 컵라면, 전선 등이 책상 위에 어지럽게 널려 있습니다. 의자이폰 그런 거 보니까 전화하고 있는데 사용하지 않았을까요? 캄보디아 측은 이곳에서 온라인 사기가 벌어진다는 정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지만 경찰이 왔을 때 이미 조직원들이 도주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대응팀은 또 훈 마네트 캄보디아 총리를 만나 한국인 대상 피해에 대한 우려를 전하고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훈 마네트 총리는 유감과 안타까움을 표명하고 한국인 보호에 더 노력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대응팀은 오늘 캄보디아 외교부와 내무부를 방문해 현지에 구금된 우리 국민의 송환 문제 등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구금 한국인 63명 가운데 최초 송환자 2명에 이어 오늘 2명이 추가로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현재 캄보디아에 남은 송환 대상자는 59명입니다. 앞서 캄보디아 당국은 오늘 이들을 모두 추방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대응팀은 구체적인 송환 일정을 협의하고 있다며 세부 사항이 정해지는 대로 공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황다입니다. 캄보디아에서 중국인 범죄 조직원에게 살해된 한국인 대학생은 남부 해안도시 캄포트시 인근에서 발견됐습니다. KBS 취재진이 그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이윤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서 차로 3시간, 남부 해안가에 자리한 캄포트시 캄퐁베이. 큰 강을 두르고 있는 한적한 휴양 도시로 평화로운 분위기의 식당과 카페가 도시 곳곳에서 눈에 띕니다. 일반적으로는 관광객들이 많이 가는 지역이고 바다 쪽 반대편에는 거의 농산물의 소추가 아주 유명한 그런 동네라 저 같은 동네인데 그렇게 막. KBS 취재진은 숨진 한국 대학생 박모 씨의 시신이 발견된 곳을 찾기 위해 지역 경찰서와 식당, 주민들을 수소문했고 현지 경찰 안내를 받아 발견 장소인 도로 인근까지 향할 수 있었습니다. 작은 가게만 드문드문 보이는 적막한 도로. 22살 대학생 박 씨는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이곳 도로 위 차량 안에서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됐습니다. 이 도로에서 몇 킬로미터 더 들어가면 범죄 단지가 밀집한 복호산 국립공원이 나옵니다. 박 씨는 이곳으로 끌려가 고문을 받았습니다. 정부는 어제 이 복호산 지역을 여행금지 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박 씨의 시신은 프놈펜의 한 사원에 안치돼 있습니다. 경찰은 캄보디아 현지에서 이뤄지는 부검에 참여해 시신의 장기 훼손 여부까지 확인하겠다는 방침입니다. KBS 뉴스 이윤우입니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 단수 지시를 내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형관 기자, 이 전 장관 첫 재판 상황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이상민 행안부 전 장관의 첫 재판은 오늘 오전 10시쯤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습니다. 재판은 1시간 정도 만에 종료가 됐는데요. 법원이 법정에서 촬영과 중계를 허가하면서 피고인석에 앉은 이 전 장관의 모습도 공개가 됐는데 정장 차림에 수척한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재판은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와 직권 남용, 위증 혐의에 관한 것입니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비상계엄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 지시로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 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평시에 계엄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불법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하급자에게 의무가 없는 일을 시킨 혐의도 받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단전 단수 지시와 관련해 사실이 아니다라며 위증한 혐의도 있습니다. 오늘 재판은 내란 특검팀이 공소 사실을 말하고 이 전 장관 측이 입장을 밝히는 순서로 진행됐는데요. 이 전 장관 측은 공소 사실을 모두 부인한다며 계엄 선포에 대해 사전에 듣거나 모의한 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특검이 조태용 전 국정원장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내란 특검은 조 전 원장을 오늘 오전 9시쯤부터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틀 전 15시간가량 강도 높은 조사에 이은 2차 조사인데요. 조 전 원장은 특검 사무실에 출석을 하면서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는 짧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 전 원장은 윤 전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듣고도 이를 국회에 보고하지 않아 직무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국가정보원법에 따르면 국정원장은 국가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상황을 인지할 경우 대통령과 국회에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합니다. 또 계엄 당시 홍장원 전 1차장 동선이 담긴 국정원 CCTV 영상을 국민의힘에만 제공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내란특검팀은 오전 10시부터 해양경찰 내란 가담 시도의 핵심 인물인 안성식 전 해양경찰청 기획조정관에 대한 2차 조사도 진행 중입니다. 안 전 조정관은 지난해 비상계엄 당시 총기 무장과 유치장 정비, 수사 인력 파견 등을 주장하며 해경을 내란에 가담시키려 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내란특검팀은 이들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서울고등검찰청에서 KBS 뉴스 이형관입니다. 김건희 특검팀의 수장인 민중기 특검이 부장판사 시절 비상장주에 투자한 뒤 상장 폐지 직전 차익을 봤다는 의혹에 대해 증권사 권유로 매도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특검은 오늘 민특검이 2000년 초 해당 회사 관계자가 아닌 지인의 소개로 3천에서 4천만 원 가량을 투자했고 2010년경 증권사 직원의 권유로 주식을 1억 3천여만 원에 매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민특검은 당시 한 태양광 소재 업체에 비상장 주식을 팔아 1억 5,800만 원의 차익을 거뒀는데 이후 해당 업체가 분식회계로 상장 폐지되면서 민특검이 미공개 정보 이용으로 차익을 본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발표를 두고 오늘도 여야의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민주당은 응급 처방이라고 주장했는데 국민의힘은 근거 없는 낙관만 가득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보도에 이유민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3,700선을 돌파한 코스피 지수를 들어 경제 도약을 위한 이재명 정부의 정책 효과라고 강조했습니다. 부동산 대책 역시 응급 처방이자 고육지책이라며 국민의힘의 비판 공세를 지적했습니다. 국힘의 적반하장이 참으로 파렴치합니다. 집값 불장의 장작을 쌓아 올린 것은 윤석열 정권입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부동산 대책에 근거 없는 낙관만 가득하다며 실수요자 중심의 정책 전환과 신속한 서울 아파트 공급 확대를 촉구했습니다. 주택 매매 수요만 억제해서 지방 분산을 유도하겠다는 발상, 그것이 바로 서울 추방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국감 출석 문제를 두고도 신경전이 이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조직적인 수사 개입 의혹이 의심까지 번지고 있다며 출석을 재차 촉구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대통령실이 김 부속실장 출석에 반대한 적이 없는데도 국민의힘의 정치 공세 프레임으로 되레 출석이 어렵게 됐다고 맞받았습니다. 국정감사 닷새째인 오늘 국회에서는 상임위 9곳이 감사를 진행 중입니다.
법사위의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는 민주당이 검토 중인 재판소원 제도 도입에 국민의힘이 사심제라고 비판하며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행정안전위의 경찰청 대상 국감에선 경찰의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체포 적법성을 두고 여야가 충돌했습니다. 여야는 이와 함께 캄보디아 한국인 납치범죄 관련 경찰 대응을 두고도 질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유민입니다. 정부가 지난해 2월 전공의 집단 사직 이후 발령했던 보건의료 위기 경보를 오는 20일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의정 갈등으로 불거진 의료 대란이 1년 8개월 만에 끝나는 셈인데요. 그간 시행해온 비상조치 중 일부는 제도화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홍성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오늘 오전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 단계를 오는 20일 0시부로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2월부터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인한 의료 공백에 대응하기 위해 범정부 비상대응 체계를 가동해왔습니다. 정부와 의료계 간의 소통이 재개되었고 의료체계 정상화를 위한 상호 협력과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상당수의 전공의가 수련병원으로 복귀하였습니다. 정 장관은 자체 평가 결과 진료량과 응급의료 수용 능력이 평시 수준을 거의 회복했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에 따르면 상급 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진료량은 평시 대비 95% 수준이고 응급실도 평시 기준 병상의 99%를 회복했습니다. 전공의도 하반기 모집에서 7,900여 명이 복귀하며 현재 만여 명을 넘겨 예년 대비 76% 수준입니다. 정 장관은 위기경보 해제에 따라 비상진료 유지를 위해 시행됐던 조치를 종료하되 응급의료 유지에 효과가 있던 일부 항목은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간호사 진료 지원과 비대면 진료, 입원 전담 전문의 등은 제도화를 추진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정 장관은 그간 의정 갈등으로 불편을 겪은 환자와 가족에게 사과드린다고도 했습니다. 정 장관은 비상진료체계 해제 후에도 지역 필수의료 위기 극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회적 논의기구인 국민참여의료혁신위원회를 신설하고 국민과 의료계 모두 공감하는 의료혁신 로드맵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소아 분만 분야 의료 공백을 해소하고 응급실 미수용을 최소화하는 실질적 해법을 모색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KBS 뉴스 홍성입니다. 최근 독감 환자가 빠르게 늘면서 전국에 독감 유행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지난해에는 12월에 주의보가 발령됐는데 올해는 그보다 2달이나 빠릅니다. 보건당국은 서둘러 독감 백신을 접종하고 손 씻기 등 예방수칙을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박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질병관리청이 전국에 독감 유행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발령 시점은 오늘 0시. 지난해에는 같은 주의보가 12월에 발령됐던 점을 감안하면 2달이나 빠른 시점입니다. 지난 9월 28일부터 10월 4일 사이 표본 의료기관을 찾은 외래 환자 1,000명 가운데 독감 의심 증상을 보인 환자는 12.1명. 질병관리청은 이 수치가 이번 절기의 유행 기준인 9.1명을 넘어섰다고 설명했습니다. 모든 연령대에서 독감 환자가 늘고 있는데 특히 아동과 청소년층의 환자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질병청은 독감 피해와 확산을 막기 위해 고위험군인 어린이와 임산부, 만 65살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무료 독감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다며 백신 접종을 서둘러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주소와 관계없이 신분증을 갖고 가까운 위탁의료기관이나 보건소를 방문하면 되고 구체적인 위탁의료기관 정보는 예방접종 도우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생후 6개월에서 13살 어린이, 임산부와 75살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접종이 진행 중입니다. 70에서 74살 어르신은 오는 20일부터, 65살에서 69살 어르신은 22일부터 무료 독감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병청은 매년 유행 변이가 달라지는 만큼 고위험군은 매년 예방접종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손 씻기와 기침 예절, 환기 등 호흡기 감염병 예방 수칙을 준수하고 사람이 많은 곳을 방문할 때는 마스크를 착용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박민경입니다. 지난달 취업자가 31만 명 넘게 늘면서 1년 7개월 만에 최대 증가폭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제조업과 청년층의 취업자 수는 여전히 감소세를 이어갔습니다. 조지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가데이터처가 오늘 발표한 9월 고용 동향을 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915만 4천 명으로 1년 전보다 31만 2천 명 늘었습니다. 이는 지난해 2월 이후 1년 7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늘어난 겁니다. 예술, 스포츠와 여가 관련 서비스업의 취업자가 7만 5천 명, 14% 넘게 늘었고 교육 서비스업, 숙박, 음식점업 등에서 증가폭이 컸습니다. 도매 및 소매업 취업자도 2만 8천 명 늘어 7년 10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뛰었습니다. 국가데이터처는 예술, 스포츠, 여가나 숙박, 음식점업 취업자 수 증가는 소비 쿠폰 영향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제조업 취업자는 15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고 농림어업 취업자도 14만 명 넘게 줄어 10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건설업 취업자는 8만 4천 명 줄며 감소세를 유지했지만 지난 8월보다는 감소폭이 줄었습니다. 연령별로는 30대와 60대 이상에서 취업자는 늘었지만 다른 연령대에서는 모두 줄었고 특히 15세부터 29세까지 청년층은 14만 6천 명 줄며 감소폭이 가장 컸습니다. 지난달 비경제활동 인구는 1,600만 9천 명으로 11만 6천 명 줄었는데 이 가운데 구직 활동을 안 하는 쉬업슴 인구는 1년 전보다 4만 2천 명 늘었습니다. KBS 뉴스 조지연입니다. KT 무단 소액 결제 사태에 이용됐던 불법 초소형 기지국, 일명 펨토셀에 쓰인 아이디가 16개 더 확인돼 모두 20개로 늘었습니다. 이 여파로 피해자도 6명 더 추가됐습니다. KT가 조금 전 기자회견을 열어서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황정호 기자, 발표 내용 전해주시죠. 네, KT가 오전 11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8월부터 1년여 동안 결제 내역 등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KT는 불법 초소형 기지국 아이디가 16개 추가로 확인됐다고 밝혔는데요. 불법 펨토셀에 쓰인 아이디가 늘어나면서 펨토셀에 무단 접속된 KT 이용자 수도 더 늘었습니다. KT는 2,200여 명의 이용자가 불법 펨토셀에 추가 접속됐다며 지금까지 접속 이력 고객 수가 모두 22,200여 명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KT는 추가 확인된 불법 펨토셀 아이디 16개 중 1개에서만 소액 결제 의심건이 일어났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무단 결제 피해 고객은 KT가 지금까지 밝힌 362명에서 6명이 추가되면서 모두 368명으로 늘었습니다. 추가 피해 고객 6명 중 4명은 기존 불법 펨토셀 아이디 4개에서 이번에 새로 발견된 1개 아이디에서 피해 고객 2명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추가 피해 고객 6명의 피해액은 320만 원 정도입니다. KT는 휴대전화와 기지국각 접속 기록을 전수조사에 탐지한 뒤 불법 펨토셀 아이디 접속 이력과 결제 데이터를 겸증교차했다고 밝혔습니다. 헬스 인증이나 앱마켓 결제 대금에서는 결제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KT는 무단 소액 결제가 최초로 발생한 것은 올해 8월 5일이고 비정상적인 소액 결제 시도를 차단한 지난달 5일부터 추가 피해는 없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또 이번 조사 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보완 신고했다고도 전했습니다. 다만 KT는 오늘 기자회견에서 위약금 면제 등에 대해선 별다른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한편 앞서 과기경통부는 이번 사태에서 KT가 허위자료 제출과 증거 은닉 등 정부조사를 방해했다며 수사에 의뢰했습니다. 지금까지 문화과학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미국과 우크라이나의 정상회담을 하루 앞두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또다시 대규모로 공습했습니다. 미국은 러시아의 돈줄 차단에 주력하는 동시에 정상회담도 추진합니다. 베를린 송영석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머리 위로 드론이 날아들자 소방 구조대원들이 작업을 멈추고 다급히 몸을 숨깁니다. 생사의 갈림길에서도 폭격을 피해 저수지로 뛰어든 동료를 구하기 위해 달려갑니다. 드론 300여 대가 동원됐고 최대 에너지 기업까지 폭격당해 우크라이나 대부분 지역의 전력 공급이 중단됐습니다. 현지 시각 17일 열리는 미국과 우크라이나 정상회담을 앞두고 벌인 러시아의 대규모 공습입니다. 미우 정상회담에선 모스크바를 사정권에 둔 토마호크 지원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러시아의 돈줄을 끊기 위한 압박에도 나섰습니다. 공습 몇 시간 전 트럼프 대통령은 인도 총리로부터
러시아산 원유 구입 중단 약속을 받아냈다고 밝혔습니다. And he assured me today that they will not be buying oil from Russia. That's a big stop. Now I got to get China to do the same thing. 푸틴 대통령은 서방의 제재에도 산유국으로서 러시아의 입지는 여전히 건재하다고 주장했습니다. Россия сохраняет позицию одного из ведущих производителей нефти, несмотря на использование против нас механизмов недобросовестной конкуренции. 러시아에 대한 전방위적 압박을 가하는 가운데 미러 양국 정상도 다시 만나 종전 가능성을 타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과 통화했다며 다음 주 양국 간 고위급 회담을 거쳐 이후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만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송영석입니다. 정치적 위기가 계속되는 프랑스에선 현 총리에 대한 불신임 투표가 진행됐습니다. 마크롱 정부는 최대 역점 정책인 연금 개혁 추진을 중단했습니다. 파리 안다영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재임명된 지 엿새 만에 의회 불신임 평가를 받게 된 르꼬르뉴이 프랑스 총리. Pour l'instant, ne prenez pas en otage le budget de la nation et le budget de la sécurité sociale. 극좌와 극우 정당이 각각 발의한 총리 불신임만 투표에서 르꼬르니 총리가 살아남았습니다. 극좌 성향인 LFI가 낸 안건에 극우 성향 RN까지 참여했지만 과반인 289명에 못 미치는 271명만 찬성해 부결됐습니다. 좌파 쪽 사회당 의원 다수가 반대표를 던지며 부결된 겁니다. 같은 내용으로 극우 RN이 올린 안건에는 극좌 LFI가 극우와 손잡을 수 없다며 투표를 기권해 과반에 크게 못 미쳤습니다. 캐스팅 보트를 쥔 사회당은 마크롱 정부가 다음 대선까지 연금 개혁을 중단하기로 발표하자 불신임에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Que veut-on? Passer d'une censure à l'autre? Être d'un gouvernement à l'autre amené à dire qu'aucun d'entre eux ne tiendra jamais? 불신임만 부결로 프랑스 정부는 내각이 또 바뀌는 상황은 피하게 됐습니다. 마크롱 정부로선 최대 역점 정책으로 진통 끝에 통과시킨 연금 개혁을 내주는 걸로 현 내각을 지킨 셈입니다. 초유의 정치적 위기 속에 당장 급한 불은 껐지만 내년도 예산안 통과까지는 산 넘어 산입니다. 연금 개혁 중단으로 비용이 추가로 불어난 만큼 재정 적자를 줄이기 위해 긴축 예산안을 다시 손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연금 개혁 중단을 얻어낸 사회당은 내년도 예산안에 억만장자 과세를 포함시키겠다고 벼르고 있어 진통이 예상됩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연금 개혁 중단은 모두에게 고통스럽지만 정치적 안정을 위해 필요한 일이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 남미 국가 페루에서 대통령이 탄핵된 이후에도 반정부 시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시위대와 경찰이 충돌하면서 1명이 숨지고 100여 명이 다쳤습니다. 뉴욕 박일중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국회의사당 인근에 설치된 차단용 울타리를 시위대가 거세게 흔들자 최루탄이 날아듭니다. 시위대는 불을 놔 맞대응합니다. 화염병을 던지고 마치 총처럼 폭죽을 연신 쏴대기도 합니다. 지난 10일 학살과 부패 혐의로 볼루아르테 전 대통령이 탄핵된 뒤에도 반정부 시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스스로를 Z세대라고 부르는 이 시위대는 신임 호세 헤리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에게 물러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신임 대통령도 비위 혐의에서 자유롭지 못한 데다 지난해 2,000건 넘는 살인사건이 일어날 정도로 심각한 치안 상황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통상 Z세대는 30살 미만의 젊은 층을 가리키지만 페루에선 노동조합원과 2, 3년 전 시위에서 사망한 이들의 가족도 포함합니다. No nos representa que más de lo mismo han cambiado moco por babas este Congreso que se ha convertido en una fábrica de leyes malolientes. 이날 시위대와 경찰의 충돌로 1명이 숨지고 100여 명이 다쳤습니다. 이번 시위는 수도 리마뿐 아니라 쿠스코와 아레키파 등 전국 곳곳에서 벌어졌습니다. 페루에선 지난 5년 동안 5명의 대통령이 취임했으며 내년 4월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다시 뽑는 총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박일중입니다. 기후환경 뉴스 기후는 말한답니다. 경기도가 지난 4월 전국 처음으로 도입한 기후보험이 반년 만에 지급 건수 2만 건을 넘었고 지급된 보험료는 5억 4천여만 원에 달했습니다.
유형별로 보면 취약계층의 의료기관 교통비가 22,000여 건, 온열질환 진단비 580여 건, 감염병 진단비 100여 건의 순이었습니다. 기후보험은 폭염과 한파 등 기후로 인해서 피해를 본 주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한국과학기술원 등 한미 공동연구팀이 환경 규제가 엄격할수록 녹색 제품의 경쟁력이 높아진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환경 규제가 느슨한 국가로 기업이 이전한다는 가설이 우세했지만 연구팀이 유엔 무역 통계를 분석한 결과 규제가 강화되면 전체 교역량은 줄었지만 녹색 제품의 수출은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는 기업들이 정당성 확보를 위해서 친환경 전략